오늘 회의는 먼저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하고,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및 청원을 상정하여 심사한 후 끝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가 10시에 예정되어 있고 양당의 의원총회가 9시 반에 개회되는 관계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가능한 한 사항들은 가급적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철도공사 사장을 대신하여 부사장이 대리 출석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당면한 현안 질의와 관련하여 철도공사 기획조정본부장 등과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사장, 인프라본부장 등이 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토교통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및 새만금 개발청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국토교통부 소관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의 이현희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 이현희 의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어제 우리 위원회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국회법 제84조에 따라 정부의 총 106건의 시정, 주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기관별 심사 결과 요지를 보고 드리면, 우선 국토교통부 소관 결산에 대해서 주거급여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경쟁 절차의 적용에 대하여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추가 홍보 및 절차 간소화 방안과 임대인에 대한 보증 책임 부여 방안 및 성과지표 변경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주의 및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건설 기능인 등급제 사업은 시행 초기에 대비하여 만족도와 안정성이 입증되고 있는 해당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및 서비스 개선 사업과 관해서는 주거복지사 1인당 적정관리 세대수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에 맞게 주거복지사를 추가 배치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택시산업 지원사업은 택시 감차 보상금 현실화 등 택시 운송사업자의 참여 유인책을 강구하여 택시 감차 보상 사업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일반 철도 안전 및 시설 개량 사업은 철도시설 관리자인 국가철도공단이 직접 수행할 영역을 재설정하는 등 국가철도공단이 철도시설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대중교통비 환급 KPS 사업은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의 미참여 지역 주민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소관 결산에 대해서는 국립박물관 단지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담당자에 대한 주의와 알러 2026년도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등 시정 2건, 주의 1건 등을 포함한 총 5건의 시정 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새만금 개발청 소관 결산에 대해서는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 면밀한 사업 관리를 하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등 주의 1건, 제도 개선 2건을 포함한 총 3건의 시정 요구 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위임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기금 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 결과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영태 의원. 예. 지금 그 전체적인 예비 심사 결과를 통과시키기 직전이죠. 예. 예. 그 부대 의견 20번에 국토교통부는 임금체불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자대금 지급 시스템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이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어제 얘기는 그 이를테면 하나의 상품명이 들어갔을 때 검토한다였고 전자대금 지급 시스템으로 포괄적으로 얘기할 때는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건데 그 얘기를 잘못 또 기재를 했기 때문에 바로잡기를 요구합니다. 예, 다른 의원들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 어떻게 회의들은 수석 전문위원 어때요? 방안을 마련한대? 응? 방안을. 자, 장관님, 네. 지금 어제 논의한 내용하고 조금 그 표현이 좀 달리 나온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 수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토교통부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 개발청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시정 요구 사항과 부대 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토교통부 소관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시정요구 사항 및 부대 의견의 자구 정리와 심사 보고서 작성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법률안 및 청원에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3항부터 제262항까지 총 258건의 법률안과 2건의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윤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명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원 여러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울산북구 신보당 윤종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개정안의 발의 배경 및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공공이 발주하는 건설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대금 지급 시스템으로 하도급 대금을 청구 수령하도록 하여 건설 노동자의 임금 및 건설기계의 대여로 자재비 등의 체불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한 이러한 제도는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SPC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사실상의 공기업인 특수목적법인의 체불이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기관 등이 전체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 설립한 법인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전자대금 지급 시스템을 통한 지급을 의무화하여 건설 노동자에 대한 임금 및 건설기계 대여로 자재비 등의 체불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 발주한 공사는 공공발주로 보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제1항에 따른 시스템, 즉 전자적 지급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원 여러분, 본 개정안의 취지를 잘 검토해 주시어 제가 대표 발의한 개정 법률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4항의 법률안에 대해서 호정식 의원님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원 여러분, 인천 동구 미추홀구 갑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입니다. 지난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에 몸담았던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법안을 설명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연 10조 원 규모로 성장한 K중고차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인천항, 부산항 등에는 수출을 기다리고 있는 중고차가 끝없이 줄지어 있습니다. 2024년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나간 중고차는 63만 대, 51억 달러, 7조 원 규모입니다. 올해는 8월 말까지 추세를 볼 때 10조 원 이상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미 산업이라 불러도 모자람이 없지만 정작 제도는 아무것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지금까지 이 산업은 등록도, 허가도, 통계도 없는 자유업입니다. 누구나 뛰어들 수 있었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 품질에 대한 신뢰는 흔들리고 불법 수출이 난무하고 항만 적체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고차 수출은 차를 해외로 내보내는 이런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정비, 튜닝, 부품 공급, 쇼링, 금융 등이 연결된 하나의 생태계입니다. 그렇게 국가가 제도적 울타리를 세워주시면 항만은 단순한 선적장이 아니라 산업 허브로 바뀔 것입니다. 구석에서 일자리가 생기고 우리 경제는 새로운 엔진을 달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중고차 수출은 중고차 수집상에 불과합니다. 실제 수출은 중동 오일 달러 상들이 합니다. 이러다 보니 마무리 가는 중고차 시내버스가 베트남 캄보디아를 다닙니다. 인천 을미도 가는 중고버스가 중남미에서 너무나도 많이 보입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이제 제도 정비가 시급합니다. 이번 개정안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중고차 수출업 등록제를 도입해 자격 요건과 책임 규정을 명확히 하자는 겁니다. 둘째, 자동차 서비스 복합단지에 중고차 수출을 포함시켜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제안드린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K뷰티, K화장품을 기억하실 겁니다. 민간이 스스로 컸고 국가가 힘을 보태자 작년에 수출 100억 달러 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K중고차도 지금 그 길목에 서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중고차 수출 엔진에 강력한 시동을 걸어주십시오. 법안 통과에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좀 늦게 오셨는데 황운하 의원님 제안 설명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제 172항의 법률안에 대해 황운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맹성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 조국신당의 황운하 의원입니다. 저를 포함한 12인의 의원들께서 공동 발의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법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수도 완전 이전은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사업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수도권 집중과 비대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행정수도 건설을 국가적 결단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수도권 인구는 47%였습니다. 현재는 국민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집값, 교통, 환경 문제로 고통받고 비수도권은 인구와 산업이 빠져나가며 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하고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했으나 국회와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헌법기관은 여전히 서울에 있습니다. 그 결과 행정수도 건설의 목적은 여전히 미완성이고 국정 전반에 불필요한 비효율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국회 역시 세종의사당 분원 설치를 결정했지만
업무 현장이 분리되면서 입법부의 본연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가 대표 발의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 입법 취지와 의의를 깊이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진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밖에 법률안 제안 설명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 보고 요약과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 등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더 이상 대체 토론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173항까지 이상 171건의 법률안은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로, 의사일정 제174항부터 제260항까지 이상 87건의 법률안은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로, 의사일정 제261항과 제262항 이상 2건의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63항 관련 위원회의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중 복귀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7070호와 송원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7312호에 대해서 국회법 제83조 제2항에 따라 우리 의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계약 체계로 계약 금액을 조정하는 사유에 장기 계속 계약의 총 계약 기간 변경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동법률안이 조속한 심사 및 의결이 필요함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동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 내용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6항, 263항 관련 위원회 의견 제시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정해진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만 장관을 비롯한 산하기관장이 출석해 있는 만큼 주요 현안에 대해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장관님, 그 청도 사고 어제 다녀오셨습니까? 네네. 예, 그러면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건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 8월 19일 오전 10시 52분 경부선 남성현에서 청도 구간 선로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위는 구조물 안전 점검 작업자 7명이 그 7명은 코레일 직원 1명과 외부 업체 6명입니다. 현장으로 이동 중에 무궁화 열차 동대구에서 진주 방향으로 가고 있는 열차와 접촉이 발생한 겁니다. 피해 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망은 2명입니다. 외주업체 출신 2명이고요. 부상자는 5명, 코레일 1명, 외주업체 4명입니다. 그리고 열차 10대가 한 40여 분 정도, 또 일반 열차 18대가 한 50분 정도 지연 등이 발생했습니다. 추가 세부 피해 현황은 현재 집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경찰과 고용노동부 그리고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 고용부 또 항공철도조사위원회에 적극 협력해서 사고 원인 조사를 실시하고 현재 철도 안전법령 위반 여부 등을 검사해서 조사 결과에 따라서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안타까운 희생을 당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당하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장관님, 빠른 사고 수습과 함께 이러한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한준호 의원님. 네. 시간을 얼마나 주시는 건가요? 3분 드리겠습니다. 네.
장관님 방금 보고해 주신 내용과 관련해서도 제가 인사청문회 때 말씀드렸지만 이 항공철도 관련된 안전청 어제 저 대통령님 뵙고 왔는데 저희가 9월까지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마무리를 할 예정 아닙니까? 좀 적극적으로 좀 의견 반영을 좀 하셔서 네. 이번 기회에 좀 이 부분들을 좀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저 인천공항공사 이 방역 노동자 공항공사에서 지금 고소를 해놨는데 이 내용 장관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 공항공사 사장님 나와 계세요? 예, 저쪽으로 잠깐 좀 와보시죠. 알았어. 몇 개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세워주시고요. 이 지금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방역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 승계 관련해서 쟁점 사안들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자, 의원님들. 자, 의원님 아니 노동자들 문제하는 게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기다리세요. 지금 하잖아요. 저 끝난 다음에 하세요. 자, 잠깐만 끝난 다음에 시간 좀 하세요. 멈춰주세요. 진행하세요. 끝난 다음에 하세요. 그래서 설명을 드릴게요. 끝난 다음에. 아니 국토위에서 이런 것도 좀 이야기를 못 합니까? 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저희가 오늘 이제 결산 현안 처리하는데 주요 현안이 발생했어요. 청도 사고뿐만 아니라 인천공항에서 고용 승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결된 거 아닙니까? 해결이 안 됐으니까 좀 진행을 하니까. 정치가 안건으로 올리든지 해서 저희에게도 똑같이 다른 기회를 주든지 업무 보고를 방문한 다음에 진행을 하셔야지 업무 보고는 다른 건으로 하고 질의는 이 건으로 하고 진행하십니까? 자, 의원님 얘기 들어보시고요.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질의를 하시고 말씀하세요. 지금 오늘 끝나고 하세요. 끝나고. 자, 그러니까 저 의원님, 저 간사가 대표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의원님, 아니 지금 이 질의를 하는 것이 우리가 원만한 상임위 운영과 관련된 거냐라는 것을 따져보는 거거든요. 오늘 지금 의사 안건에 이런 게 없잖아요. 현안 질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의원님. 근데 현안 질의가 없는 사항을 자, 의원님. 이게 의원님들은 현안 질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그러면 저 청도 보거나 아니면은 지금 발생한 지금 해결이 됐다고 그러는데 공항공사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의원들이 언제 질의를 합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해서 정식으로 안건을 잡아서 한번 하자고요. 현안 보고를. 이렇게 해야지. 자, 오늘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 없는 걸. 자, 오늘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시고 지금 간사님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시니까 더 필요하면 추가로 질의 시간을 별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의원님 질의하세요. 네. 질의하세요. 자, 공항사장님 질의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 잘 알고 계시고 지금 최저임금 받고 있는 방역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 승계 관련 쟁점들 가지고 이게 해결이 안 됐어요. 고소를 지금 해놨는데 이제 사장 불러서 이 고소를 잘 원만하게 지금 말씀대로 원만하게 해결이 됐다면 왜 고소를 취하지 않습니까? 원만하게 해결된 부분은 뭐냐면 의원님, 주요 우리 하청업체 직원들이 고용 승계를 요구를 했는데 고용 승계와 관련돼 갖고는 하청업체 직원들이 요구한 사항이 100% 다 수용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어떤 거냐면 그 과정에서 공항공사 청사가 고소장은 봤어요. 고소장은 봤는데 제가 요거 맞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거 공항공사 청사는 제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아서 그래요. 일단 제 질의를 질문하신 좀 다음에 드릴게요. 제가 추가 시간에 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고소장 내용에 보면 뭐 여성과 고령자들인데 위력으로 업무 방해를 했다. 그래서 철저히 수사를 해서 피고소인들을 엄벌에 처해달라 이런 고소장을 제출하셨어요. 용역업체 변경 과정 중에 고용 승계라는 중요한 사안은 공사가 제대로 이 사안들을 진행을 못해서 발생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날씨가 35도에 달했고 그런데 이 부분들을 노동자에게 사과는 못할 망정 이거를 고소를 하시고
지금 원만히 해결이 됐다고 하는데 고소장은 취소를 하지 않고 고소는 취소하지 않고 이 상태로 있는 것이 옳냐 이거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다 지금 그래서 고소를 취하실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예. 없으세요? 예. 그 추가적으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주시고 저 위원장님 이거는 그냥 제가 위원장님께 이 부분 좀 깊이 좀 살펴주시고 장관님께서도 이 부분은 좀 깊이 좀 살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발생 요지가 공사 측에서 발생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소장 자체가 이 여성들과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생계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이 원인 제공을 했던 공사 측의 잘못은 전혀 없는 것인가요? 자, 대상으로 고소장 내용의 마지막에 뭐라고 쓰였냐면 엄벌에 처해달랍니다. 엄벌에. 이 부분들 장관님과 위원장님께 잘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자, 이 알겠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는 사실은 합청업체 간의 전 합청업체와 다음 합청업체의 문제인데 고용 승계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100% 수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끝났는데 이 부분은 고소와 관련된 문제는 뭐냐 하면 11일간 인천공항공사 청사, 인천공항공사 청사는 국가공기업인 인천공항공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 서항청도 거기에 있고 법무부의 외국인청도 거기에 있고 그래서 국가 종합 청사입니다. 그 청사에 창사일에 처음으로 11일간 불법 무단 점거가 된 사항이고 이 부분이 다 끝난 다음에 저희가 고소를 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해결을 할 텐데 이 무단 점거에 대해서는 퇴거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거기에 불응해갖고 처음에 고소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고소를 취하를 한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국가기관이 이 무력 시위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점거하는 거에 대해서 합의만 되면 이것은 없었던 일로 한다는 그런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이고 향후에 이러한 문제가 단지 인천공항의 정부종합청사뿐만이 아니고 다른 정부종합청사라든지 국가공기업에서 유사한 사례가 얼마든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고소 취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의 방법을 예를 들자면 단순 가담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적극 고려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없었던 일로 할 수는 없고요. 또 잘 아시겠지만 이 고소 과정은 처음부터 경찰이 다 보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고소를 취한다 해갖고 수사가 진행되거나 법적 처리가 진행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공의 그리고 이것이 그냥 저희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기관도 사용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서 민원도 제기하고 그러는 기관이 그것이기 때문에 고소 취하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인천공항의 터미널이든지 도로라든지 불법 시위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이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소를 해왔고 거기에 법적인 그러니까 똑같 전후가 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알았어요. 자, 사장님 알겠습니다. 취지를 알겠고. 자, 의원님들. 자, 그러니까 자, 의원님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의원님들 보셔서 알지만 저희 상임위원회를 개최한다는 의미는 현안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서로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보고를 못 받으셨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상임위 일정상 이제 차기 상임위가 잡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해결 그러니까 이제 일부는 해결이 됐고 이제 일부는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황을 들어보고 오늘은 장관으로 국토부로 하여금 추가 조치 사항 내지는
지금 보셔서 알지만 인천공사 경영진하고의 의견 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율해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예요. 자, 배준영 의원님 뭐 더 어떤 내용으로요? 자, 그러면 자, 다 지금 그렇게는 저 간사님 먼저 말씀하세요. 제가 그 여야가 우리 상임위가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웬만하면 제가 의사 진행과 관련해서 야당 간사로서 문제 제기를 하질 않았는데 위원장님 오늘 위원장님의 의사 진행과 관련해서는 제가 좀 유감이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다음 상임위원회가 잡혀 있지 않고 오늘 상임위원회가 잡은 상황에서 현안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의원들의 질의를 하도록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은 그것을 왜 야당 간사인 저에게 오늘 현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안 질의 당초에 예정된 건 아니었지만 현안 질의를 하고 의원들 간에 몇 사람씩 하자 여야 간에 이렇게 왜 협의를 못 하십니까? 그것 없이 위원장님이 판단해서 현안 안건으로 올리고 또 의원들에게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는 부분들은 저는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이라도 현안 질의 이거는 예정이 없는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현안 질의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안 질의로 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청도 사건과 관련해서 다른 상임위에서는 벌써 현안 질의까지 했습니다. 근데 우리 상임위가 이렇게 넘어가는 건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한번 장관의 보고를 한번 간략하게 듣도록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님이 이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건 모르지만은 어떻게 의원들 간에 이렇게 예정에도 없는 안건을 상정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장준호 의원님 하셨으니까 또 우리 한 사람은 더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현안 질의는 여기서 마치시죠. 이거는 이 현안 질의를 계속하는 거는 아니 여야 간사 간에 합의 없는 상황 안건을 위원장에 올려놓고 자, 하는 걸 어떻게 내가 야당 간사가 자, 그걸 네, 알겠습니다. 합니까? 자, 의원님,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쪽 의원이고 그렇게 하시면 그게 그런 게 아니고 내용이 자 보세요.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면 우리 이제 간사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물론 저는 이제 간사님하고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하면 자 우리 상임위가 열렸는데 그러면 간사 이제 합의를 존중을 해서 그 의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는 뭐 원칙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의 의제 그럼 간사 간 합의가 안 된 의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지 말라는 거하고 이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가능한 한 간사님들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합의대로 이제 회의를 이끌어 가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권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100% 거기에 따를 수는 없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 오늘 보셔서 알지만 청도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면 논의를 하고 의원님들 간에 자유로운 토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돼서 그 장관한테 청도권은 보고를 받고 다음에 이제 그 추가적인 제도 개선 사항이 나오면 차기회에서 당연히 제도 개선 사항을 포함해서 논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 저 인천공항 건은 제가 그동안에 인천공항 경영진하고 수시로 접촉을 해서 대화를 나눠봤는데 인천공항이 그 가지고 있는 시각과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제기하는 문제의식에 좀 차이가 있어서 오늘 제가 내리고자 하는 결론은 여기서 뭐 그 갑론을박을 해봐야 특별하게 진전될 것도 없고 그래서 국토부로 하여금 차기 회의에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문제 제기된 것에 대해서 차기 회의에 해결책을 마련해 오고 거기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시면 되는 거고요. 저는 그런 취지로 회의를 오늘 진행을 하려고 했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의원님들 그 청도권이 아니면 제가 인천공항 공사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고 오늘 그 질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도 하시겠어요?
저희 지역구에 관련된 얘기를 여당 의원만 듣고 마무리하시는 게 그게 공평한 겁니까? 공평합니다. 제 지역구에 관련된 민원에 관련된 아니 공평해요. 아니 자기 지역구하고 아니 지역구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역구 주민들의 고용 승계 관련된 그러면 의원님은 왜 이런 사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하도 문제 제기를 왜 안 했습니까? 그럼 문제 제기를 왜 안 했어요? 자, 배준영 의원에게만 기회 주고 위원장 마무리하십시다. 자, 의원님들 이제 보셔서 알지만 이거는 삶에 관한 문제고 만일 배준영 의원님이 그렇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셨다면 위원회 차원에서 왜 한마디도 여태까지 제의가 없습니까? 자, 그러니까 자, 간사관 협의하세요. 협의하세요. 지금 저보고 간사관 협의 안 했다고. 합의됐습니다. 배준영 의원한테.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의원님들, 우리 의원님들은 이제 오늘 회의 진행 지금 그 과정을 보셨지만 우리 야당에서 그 배준영 의원 얘기하고 제가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배준영 의원님 말씀하세요. 네, 네 배준영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을 한 거에 대해서 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 심각한 제가 유감을 표명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인천 국제공항공사 관련된 그 용역회사의 고용 승계와 관련된 거는 영종 지역구, 제 지역구와 관련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처음서부터 제가 이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여야 간에 조속하고 원만한 타결을 위해서 노력해달라고 여러 차례 촉구를 했고, 여기 계신 이학재 사장님 계시지만은 여야가 서로 양보하고 타협을 해서 지금 완전히 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원래 있던 용역업체 그리고 승계하는 업체 간에 고용 승계까지 다 끝나고 여야 간에 박수치고 끝난 상황이고 노사 간에 그래서 지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물론 뭐 고소고발 취하 문제가 있겠지만은 저도 고소고발은 없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런 거는 또 국가기관장으로서 그런 경영상의 판단 또는 법적인 판단 그리고 우리 그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은 고소를 취하하거나 하지 않더라도 이 수사라든지 이런 게 진행되거나 이런 사항들은 노사 간에 그리고 경영상의 또는 국가기관의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서 그것은 정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고용승계가 다 됐기 때문에 이것은 잘 마무리된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유감스럽게도 위원회에서 갑자기 그 현안 질의는 사실 그 청도 관련된 철도 관련해서 저희가 얼마나 지금 얘기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관님이 노심초사하면서 이리저리 뛰신다고 그래서 저게 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느닷없이 잘 종결되고 문제 없고 또 앞으로 이제 이것을 수습해 나갈 기관장을 불러갖고 마지막에 느닷없이 그렇게 기관장을 책임을 묻는 듯한 행위를 해서 기관장이 문제나 있는 것처럼 하고 이 사태가 잘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호도돼서 우리 주민들, 국민들이 불안한 감정을 갖게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원만한 위원회 구성이 아니라 진행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정확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국토부 장관님께 여쭤볼 게 많습니다. 이게 무슨 중대 재해는 아니냐? 이 호출기인가요? 4대 중에 3대만 작동하고 한 대는 그게 안 됐다는데 이 관리상의 문제는 없는 것이냐? 그리고 작업장은 정확하냐? 그리고 장관은 어디까지 책임지느냐? 제가 이런 거 다 물어보고 싶은데 참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인천공항공사의 그런 문제를 꺼집어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시정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이렇게 현안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저기 하시면 저희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그 제가 제가 이제 이 감정적으로 의원님 끝까지 얘기를 들어보세요. 자, 제가 의원님들이 오늘 이렇게 현안에 대해서 준비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필요하시면 제가 조치를 취해놨어요, 의장께. 그러니까 여러분 간사간에 동의를 해주시면 얼마든지 오후에 회의를 속개할 수가 있습니다. 저 10시 40분부터 다 준비를 해놨으니까 회의가 더 필요하시거나 내용 말씀하시면 간사간에 진행을 해주세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 그 청도권에 대해서 이제 저 배준영 의원님도 말씀을 주셨고 사실은 여러 의원님도 문제 제기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저희가 이제 본회의가 10시부터 진행이 되고 지금 9시 반부터는 양당 의원총회가 진행이 돼 있어서 시간상 오늘 이제 우연하게 이제 겹치는 바람에 저희가 이제 회의 진행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 거고요. 회의 시간이 아마 충분히 확보가 됐다면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아마 다른 형태로 회의가 진행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 자,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부사장님 여기 나오셨죠? 제가 두 분한테 철도 말고 공항공사 부사장님하고 인프라본부장님 잠깐 나오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답을 듣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장관님, 말씀하세요. 예, 여기는 저 배준영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다 해결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두 가지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에 이제 그 공항공사가 노력한 거는 인정을 합니다. 공항공사가 노조하고 그 세스코 새롭게 용역을 한 분들하고 다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합의를 끌어낸 것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했고 결과를 마련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동안의 하여간 과정에 대해서 칭찬을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안 한 것보다는 낫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두 가지 쟁점이 있어요. 뭐가 쟁점이 있냐면 앞으로 이런 그 자회사의 용역 계약이 8건인가 9건이 추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태가 이렇게 확전이 되고 벌어지게 된 것은 인천공항공사에서 하는 과업지시서에 고용을 승계한다가 아니라 고용 승계를 위해 노력한다라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근본적으로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본부장께 그리고 부사장께 경영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왜 두 분을 여기 나오라고 했냐면 제가 그동안에 인천공항공사 사장님하고 그리고 공항공사 직원들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해보니 이견이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명확하게 다르다는 생각이 있다는 거를 확인을 하고 그거를 국토부가 중심이 돼서 조율을 해 주십사라는 취지로 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누구 비난하거나 문제 해결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형사 고소건이에요. 예, 저한테 보고를 사전에 하기에는 합의가 되면 형사 고소도 취해야 한다고 했는데 구두로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고소 취하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돼서 확인해 보니 하라고 한 거예요. 자, 저 부사장님하고 본부장님 앞으로 향후 과업지시서에 내용을 바꾸실 의향이 있습니까? 네, 고용 승계가 많은 부분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케이. 검토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소 취하는 하실 생각이 있어요? 그 부분은 좀 불가피한 면이 있어서요. 예. 얘기하세요. 예, 그 부분은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고소에 직권남용으로 고소하세요. 얘기하세요. 예, 그 고소의 얘기하세요.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장님. 예. 그 고용계약서 과업지시서 바꿀 용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거는 국토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용을 승계한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장님! 다음에 나중에 국토부하고 협의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결론을 얘기하지 그러니까 마시라고. 거기에 100% 소위 자, 다음. 자, 노조. 계약 자유의 원칙
예, 그런데 노조 고소하세요. 저 사장님 예, 예. 노조 고소 취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중을 취소하겠어요? 고려해서 안 들리잖아요. 하세요. 예, 좀 전에 답변 드린 대로 경중의 문제가 있고 또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알았어요. 또 다른 기관과의 문제도 있고 하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경중을 고려를 해서 저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자, 장관님. 자, 결론 내겠습니다. 지금 공항공사 경영진들의 입장을 들으셨는데요. 지금 두 가지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차기 회의 때까지 입장을 정리해서 공항공사를 설득을 하시든지 아니면 국토부가 입장을 정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네, 그냥 알겠습니다. 어떤 한 기관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정책의 문제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됐습니다. 자,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아니, 저 상황이 저기를 하시면 그냥 진행하세요. 제가 국회법 안 지킨 저 잘못 지킨 게 뭐가 있습니까? 자, 얘기를 하세요. 의사진행관을 줘야 되는지. 저 위원장님한테 국회법 제49조 갖다 드리세요. 위원장은 위원회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국회법 읽을 수 있도록 빨리 갖다 드리세요. 읽어봤어요.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아, 이거 참. 예. 자, 그러면 여야가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니까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자, 김도우 의원님 하세요. 자, 오늘 현안에 대해서 질의는 할 수 있다라고 하신 부분은 저는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국토위 어느 회의든 저희 야당은 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명확하게 속기를 남겨주시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자, 이제 지금 위원장께서 이학재 사장한테 하시는 지금 행태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첫째, 고용성계 부분은 공기업이 또는 그 하청업체든 어디든 일단 어찌됐든 고용 안정도 중요하지만은 효율성도 중요한 겁니다. 경쟁업체가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 내에 같은 동종의 경쟁업체가 있다. 그러면 공기업이나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업체를 교체를 할 수 있는 거죠.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존중받는 계약 자유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걸 고용성계를 무조건 하라고 압박을 하면 그게 직권남용이죠. 그리고 이학재 사장도 말씀하셨다시피 안 해주신답니까? 드세요. 하세요. 이학재 사장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국가 공공시설을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국민들께 피해를 주고 여타 입주해 있는 국가기관들이 업무를 방해를 받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단호하게 조처를 해서 사후에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걸 노동관계에 있어서 노사관계에 있어서 합의가 됐다고 해서 별도의 법익인 이러한 공공의 법익을 침해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학재 사장이 고소를 취소한다?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이학재 사장이 할 일을 했고 고소 취소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의 권한 내에 있는지도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한준호 의원이나 위원장께서 지금 강제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국회라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도우 의원님이 그 말의 취지를 아마 김도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지금 저나 우리 한 의원님이라는 공항공사를 압박하는 게 아니라 사물을 보는 시각, 아니 의원님들 그걸 지금 제가 왜 굳이 두 분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사장님도 들어가세요.
자, 제가 이제 왜 굳이 그 인천공항공사 사장이나 두 분을 그 이제 다시 오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 여러분들 앞에 의견 표명을 하게 했냐면 이게 명확하게 공항공사한테 문제 제기를 하거나 아니면 공항공사를 설득하거나 아니면 공항공사를 타협해서 해결될 문제라면 충분히 공식 비공식적으로 가능은 한데 이거는 노동정책하고도 관련이 있고 해서 국토부가 나서서 조율을 해주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명확하게 의제를 좀 드러내고자 하는 취지로 한 겁니다. 오케이. 에이, 자, 예, 하세요. 좋고요. 뭐 인천공항공사 문제는 어쨌든 오늘 우리 권정진 간사가 말씀하시다시피 청도 철도 사고 관련해서 국민이 관심이 많아요. 아니 환노위 같은 데는 벌써 현안 질의를 했단 말입니다. 오늘 국토위에서 분명히 이걸 왜 주무상 상임이잖아요. 이거 말 한마디 안 하고 이렇게 장관님 뭐 1분도 안 되는 보고 듣고 끝낸다면은 이게 국민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10시 40분에 의장님한테 허락받았으면은 1시간이라도 여야 간에 몇 명을 정해서라도 질의를 해야 됩니다. 이건 국토위의 직무를 유기하는 거고 국민들한테 엄청난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원님,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간사간에 협의해서 위원장님이 진행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지금 이제 간사간 협의를 좀 해주시고요. 지금 의장실에는 결재를 넣어놓은 상태인데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태거든요. 그 우리 간사님들 간에 협의를 해주시면 저도 저 윤재욱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그 철도뿐만 아니라 이 공항의 고용 승계 문제를 포함을 해서 이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니까 논의를 해주세요. 저는 저 의원님들 논의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의원님 일단 별도 일정을 잡아서 하기로.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조율하고 하시죠. 예, 자 그러면 자 이리 와봐. 조율에 따라 정례를 하죠. 자, 그러면 일단 저희가 이제 본회의가 있는 관계로 정회를 하고 속개 시간은 우리 협의 상황에 따라 추후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의원님들 일정하고 겹치거나 혹시 회의가 속개돼서 일정상 좀 지장이 있더라도 회의가 속개되면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예,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관계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속개 시간은 본회의 상황을 감안해서 조속히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